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버릇을 잘 들여야 어른이 돼서도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그런 뜻일긴데 그런데 버릇 고친다고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대한다거나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가 받은 상처도 80까지 가게 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낀데 참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동학대 소식 늘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현 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초록우산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의 조윤영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학대 심각성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참 근절이 안 됩니다. 매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올해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비준을 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예. 지난해 그 아동 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약 42,251건으로 전체 작년에 비해서 86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은 같은 기간에 그 아동 학대 사례 건수도 30,045건으로 하루 평균 85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이제 신고된 것만 그렇다는 얘기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그런데 참 더 걱정스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네. 아동학대 이 우려가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그 아동 학대 사례 대부분이 그 부모의 학대 행위가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전체 2만 한 5천 건 정도가 그 부모의 그런 학대 행위인데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고 또 갑자기 실직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경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의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마 부모와 아동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이것이 또 학대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은 뛰어놀지도 못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동학대가 더 많아졌다라는 네. 그 정인이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방지 위한 대책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제정된 법안이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해마다 그런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정인이 사건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그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있거든요. 네네. 이 특례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학대 전담 부서를 신설을 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가 그 아동 학대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조사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또 입양을 할 경우에 그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전체에 있는 229개의 시군구에 배치를 지난 11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 학대를 담당해왔던 그런 업무들이 실제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민간기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공공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앞으로는 좀 더 전문성 있고 좀 더 그 사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2번 이상 그 신고되는 굉장히 상습된 그런 학대를 하는 그런 가정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그 가정과 그 개입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또 그 아동들을 응급 조치해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25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되어서 네, 과거에는 그 친권자가 그 반대를 하게 되면 아이를 응급 조치해서 그 보호 조치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죠? 그것이 이제 지금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그 보호 조치가 지금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또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야 하는 그런 일시보호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는 105개소까지 이게 확대되면서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담 공무원이 다 배정이 됐다니까 좀 네네. 지금 뭐 시작 단계이긴 한데 이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체벌은 뭐 훈육 차원에서 하는 건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민법상으로도 이게 훈육이 아니고 학대에 해당된다면서요? 아, 네. 민법 915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915조에는 그 친권자가 아이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데에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근거로 오인되어 오면서 이것은 이제 정말로 이걸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근거를 없애는 것으로 민법의 이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없어졌고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거에 대한 그런 부모 인식 조사들을 한 300가구 이상을 했는데 예. 여전히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그 체벌의 금지 조항들을 잘 모르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어른들이 훈육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학대를 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 사항들. 그러니까 네.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그냥 애매하고 은근히 뭐 그냥 네. 훈육이지 이게 어떻게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애들 이렇게 바로 잡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분명히 학대다. 이게 네. 그 기준점 같은 것들 아니면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이제는 좀 신체적으로 아이들을 때린다. 이거는 학대에 해당된다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알고 것 계시죠.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욕을 한다든지 또 고함을 지른다든지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이를 되게 무섭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학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는 정서적 학대라고 부르는데요. 작년에 이 정서적 학대 발생 건수가 8,73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전에 비하면 10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학대나 성학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외상이 있어서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는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로 잡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식적인 통계가 이거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서학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 8,732건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이 신고는 누가 하는지 왜냐하면 부모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는데 누군가 보고 옆에서 이제 저건 좀 심하다라고 하는 걸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시거나, 네. 그 다음에 또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들으면서 또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거나, 네. 그렇게 하시면서 신고가 이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웃이나 선생님이 오죽하면 일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서. 그 신고할 정도면 얼마나 심했을까 그러니까요. 싶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다 보면 상처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한데 네. 일단은 뭐 조심을 서로 하는 게 좋겠지만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다. 요렇게 됐다면은 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신체적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아물면은 나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정서적인 학대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심리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 네네. 네,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이런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치료비를 현재 그 학대 아이들을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저희가 심리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부산에 있는 그 그룹홈이 있습니다. 이런 학대 아이들만 지금 살고 있는 그룹홈에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그런 그 환경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를 받고 네. 그런 뭐 시설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 네. 아이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 네네. 그 혹시라도 네. 그 학대를 받은 아이를 발견한다 하면은 어디로 좀 신고하면 좋을까요? 네. 그 신고는 지금 112로 신고를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동 학대를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신고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학대야라고 얘기할 때 신고하는 거는 이미 벌써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학대는 의심 날 때 신고한다. 그리고 의심 날 때 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 예방 경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또 그 신고할 때에 가해자의 인적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거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그럴 때도 전부 신고를 일단 해주시면 그 담당 그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처리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걱정하시지 말고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학대 아동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알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예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아동 학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고요. 그리고 이 학대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하는 그런 부모 교육들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동은 어떤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그런 권리 주체이지만 아동이 스스로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아동들을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 아이가 소중하듯이 우리 모두 주위의 아이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동 학대 의심이 들 때는 꼭 11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록우산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의 조윤영 관장이었습니다.